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는 너무나 심각한 증상인 입불이 드러남입니다. 관련해서 강의 듣고 오셨고요. 오복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치아 건강, 정말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한의학으로 치료가 된다니까 더욱더 궁금한데요. 네. 관련 사례 소개해 주시죠. 네. 작년부터 피곤하면 잇몸이 붓고 염증이 생겨서 이런저런 치료를 했는데 잘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내원한 40대 여성입니다. 이분도 사실은 의료 계통에 근무를 하더라고요. 의료와 관련된 계통에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가 의료와 관련된 곳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잘한다고 그러는 곳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도 영 좋아지지가 않는다고 하면서 내원을 한 것입니다. 잇몸뼈가 녹아서 염증을 없애고 그러나 잇몸뼈는 녹은 것은 어찌할 수도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뼈가 녹아서 농을 제거하기도 했고 이분은 소원이 자기가 잇몸만 좋아지면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질 것 같고 살 것 같다고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잇몸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 얼굴에 있는 눈, 코, 입기, 특히 그 중에서도 치아, 이것은 굉장히 뇌와 관련된 가깝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많이 신경을 쓰이는 그러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감이 조화탕이라는 이러한 잇몸을 든든하게 하고 이러한 한약을 투여했는데 1년 넘게 치아 쪽으로 불편함이 없어서 잘 지내고 있다는 이 약을 복용하고 나서 1년 넘게 잇몸 쪽으로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네, 아마 이가 아파본 분들은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이 환자 다른 불편한 증상들은 어땠나요? 네, 잇몸이 좋지 않은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목에 가래가 항상 낀다고 했고 때에 따라서는 깊은 잠을 잘 못 잔다고 했고요. 트름도 나면서 변비 기운이 항상 있고요. 자기가 잇몸이 안 좋아서 소금 양치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잇몸이 영 좋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리와 엉치도 아프다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러한 증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네,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네. 이분은 이제 의료 계통에 있기 때문에 자기 몸 관리를 참 잘해 왔더라고요. 조금만 이상 있으면 미리미리 조치를 하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생긴 모습도 근골형으로 생겨서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죠. 잇몸에 자기의 약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약점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더 깊어져 갔고 결국에는 이 잇몸이 너무나 증상들이 심해져서 내원을 한 것입니다. 근골형이라는 것은 간장과 콩팥의 약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잇몸과 치아는 콩팥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 형에 그 병이 생긴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요. 이 여성은 간 쪽에도 약점이 있고 콩팥 쪽에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콩팥과 간은 한쪽을 좋게 해주면 같이 좋아질 수 있다는 한의학 이론에 따라서 감이
조화탕을 투여했는데 이 약은 간을 좋게 해주는 그러한 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던 잇몸이 좋아져서 그 이후로 잇몸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된 거죠. 근데 이 가미조화탕을 상당히 오랫동안 투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잇몸 질환은 근본이 약해진 거기 때문에 근본을 돋구는 그런 치료는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이 한약은 간을 좋게 해주는 한약인데 이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남자들의 경우에는 성의 능력이 좋아지는데 성의 능력이 좋아진다고 그것을 많이 써먹으면 오히려 더 잇몸이 좋지 않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여성들도 이 약을 쓰면 전신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잇몸만 좋아져도 살 것 같다고 했던 이 여성은 이 한약을 복용 후에 매우 만족스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 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